최근에 계속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 무진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리사 리드센의 장편 소설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최근에 계속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거든요. 그 책의 내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 리사 리드센의 장편 소설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 표지 요즘 많이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는데 한번 쭉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책을 소개할 때 책의 내용이나 감상들을 주로 이야기하지 작가의 유명세나 수상 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이 책의 화제성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작가 리사 리드센이라는 이름을 저는 처음 듣거든요. 보니까 이분이 스웨덴의 젊은 여성 작가고 이 책이 또 데뷔작이래요. 그런데 이 책으로 엄청 유명세를 탔어요. 출간하고 나서 스웨덴에서 올해의 도서상을 수상하고 바로 전 세계 32개국 판권이 수출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의 한국 판권을 들여올 때도 대형 출판사들끼리 조금 경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출간된 이후로는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 그리고 알라딘에서도 편집장의 선택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저도 무척 기대를 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 무진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책의 내용 이렇습니다. 책의 주인공이 보라는 이름의 노인이에요. 이 보의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시설에 따로 머물고 있고요. 보는 반려견 식스텐과 함께 집에서 방문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보라는 노인에게는 한스라는 이름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도입부에서 보가 한스를 무척 미워하고 있어요. 왜냐? 이 아들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반려견 식스텐을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보가 이제 늙어서 산책을 시키기도 어렵고 괜히 밖에 같이 나갔다가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둘 다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들로서는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보는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 남은, 정말이지 내 삶의 유일한 보석 같은 반려견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큰 갈등을 하나 품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보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자주 그러시는데, 노인인 보가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과거의 어느 순간이 이렇게 꿈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훅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보의 인생 구석구석을 이제 비춰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같이 늙어가고 있는 보의 하나뿐인 친구 투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자기의 가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에 자신을 무척이나 거칠게 양육했던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들, 이런 인생의 기억들과 추억들, 상처들을 더듬으면서 보는 동시에 힘겹게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회고록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 소설을 그냥 담담하게 읽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소설이 그 노년의 모든 혼란과 현실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작가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나 싶을 정도였는데, 사실 왜 노년의 풍경을 담은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널리 읽히는 게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 로맨가리의 자기 앞의 생, 이런 책들도 있고, 장르소설 쪽에는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나 엘리자베스 문의 잔류인구 이런 책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노년의 삶을 다룬 책들을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노년의 현실과 그들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 속내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이며 몸에서 이렇게 기운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기억도 둔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당연한 게 맞아요.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내가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그 혼란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예컨대 소설 속의 보가 표현한 대로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 지르고 싶었다. 청어 통조림 뚜껑도 열 수 없는 손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지만 내가 쓰려던 단어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 찾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보가 병원에 갔는데 심장약이랑 류머티스 관절염 약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연히 관절보다는 심장을 선택하시는 게 맞죠? 라고 말한 상태인 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선택이죠.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당연하지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그 혼란과 분노 같은 게 정말 노년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게 될 거잖아요. 이 소설 속의 아들 한스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를 돌보기에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죠. 예컨대 옷에 용변이 묻지 않도록 기저귀를 채운다든지, 거실에 있던 안락한 소파를 이제 안전바를 세울 수 있는 이 병상 침대로 바꾼다든지, 예전에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사서 냉장고에 챙겨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녀는 내 상체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내 다리를 침대 난간 쪽으로 밀었다. 나는 말을 할 기회도 반항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보호자가 하는 선택이 보가 원하는 것과 자주 엇갈려요. 반려견인 식스텐을 데려가려고 하는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소설 속에 보는 이런 무기력함에 크게 절망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보호사들의 보호와 돌봄은 너무 고맙지만 그들이 내 삶에 이렇게 찐득하게 달라붙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요게 이제 믿기지가 않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서 가진 결정권이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뭘 안 먹겠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거를 해달라. 누가 봐도 지금 이게 맞는데 저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소설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새로웠고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 모든 노인들에 대한 어떤 불가해함을 이 책이 이 이야기들로서 너무 잘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또 그 서로에 대한 알 수 없음 때문에 생겨난 어떤 분노들, 짜증들, 미움들, 그 해묵은 감정들을 소설이 또 굉장히 잘 풀어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설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설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어보게 하고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돼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세계를 바꾸는 거, 이게 소설의 일이라면 이 책은 노년과 가족 간의 어떤 이해, 그런 부분에서 소설의 일을 너무나 잘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리사 리드센의 소설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한테 꽤 큰 울림을 남긴 소설이었고요. 그만큼 같이 읽어보실 우리 공보기 분들께도 좀 색다른 감동, 울림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마치고 물러갈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보기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보기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